이거 걱정이네. 벌써 종강할 때가 되고, 진도는 많이 못 나왔는데. 보강 한 여러 차례 할까? 아무도 안 오겠지? 아휴. 자, 내부 클래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는 자바 8 이전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지만, 지금은 그 함수형이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데서는 굳이 내부 클래스 쓰지 말고 뭘 쓰시면 돼요? 함수형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좀 더 클리어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클래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드 내에서 또는 이렇게 메소드 내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 안에서 멤버 변수를 정의하듯이 여기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액세스 스페시파이가 없죠. 왜?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클래스 외에는, 이 메소드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액세스 스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쓰면 어떻게 돼? 얘 이름 얘 이름으로 또 안에 있는 내부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어요. 밖에서.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내부 클래스로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어떤 클래스가 A라는 클래스 말고 B, C, D에서도 필요하면은 그거는 A의 내부 클래스를 만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스페시파이어는 주로 아까 코드처럼 프라이빗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 클래스는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엉뚱한 짓을 좀 한 것은 여기서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 얘는 여기에서 요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나왔냐면 아까와 같은 코드가 나온 거예요. 그 GUI 프로그램 할 때 그 내부 클래스에서 프라이빗한 버튼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시로 아우터라는 클래스 갖고 이너가 있는데 이 아우터라는 애는 여기서 만들면 멤버로 뭐뭐를 갖고 있냐면은 정수 하나를 갖고 있고 이너 클래스 객체를 하나 갖고 있어요. X를. 그래서 X를 여기서 생성자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서 뭘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버튼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버튼은 얘 게 아니라 얘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놨냐면은 포인터를 하나 유지하고 있어요. 포인터. 그럼 이게 헷갈려요. 내부 클래스의 객체는 외부 클래스 객체의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 객체가 한두 개야? 막 이런 머리 아픈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라는 애가 생성이 됐고 이 오브젝트라는 애는 여기서 안에다가 내부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럼 그 내부 객체들은 누구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요? 이 OBJ에 대한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기능이 그렇게 많이 안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냐면 아까는 여기다가 O발, I발 해서 이름을 달리했죠. 지금은 이름이 똑같아 버렸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 발이 요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쓰면 보통 이름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돼요? 가까운 게 우선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은 이너의 발이지 아우터의 발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터 거를 필요로 하면 어떻게? outer.this가 돼요. 그럼 쟤는 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갈 거예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저런 용도로는 많이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뭘 할 수 있다? 내부 클래스 객체가 외부 클래스 멤버를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것은 함수형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이다. 그런데 그러면
저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그 연결 구조 안에 무슨 구조체가 정의가 돼야 돼요? 노드 구조체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 노드는 어떤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결 구조를 100개를, 노드를 100개 만들었어요. 그럼 그 100개는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요거를 100개 갖고 있는 거예요. 노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거는 필요해요, 안 해요? 완전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부 구조체를 만드는데 밖에를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연결 구조에서는 거기다 노드에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는 거지 그 데이터가 밖에 있는 사이즈 값이나 뭐 다른 거를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뭘 붙여줘요? 스태틱을 붙여줘요. 스태틱을 붙여주면 뭐가 없어져요? 요 포인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단순한 내부 구조체, 연결 구조가 같은 데에서 노드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요?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주면 불필요한 포인터가 무지막지하게 생기게 돼요.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슬라이드는 왜 여기 있지? 이거 갑자기 내부 클래스다가 다시 인터페이스로 왔는데, 이것도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인터페이스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인터페이스 간에 상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리빙싱은 어떤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어요? it를 하고 있어요. 스위머블은 스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돼 있어요? extends living thing 할 때 했죠. 그러면 스위머블한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갖고 있습니다. 스윙도 갖고 있고 it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ish implement swimmable 하면은 얘는 의무적으로 몇 개를 구현해야 돼요? 2개를 구현해야 돼요. it도 구현해야 되겠고 swim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fish는 livingthing이라는 리모컨으로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livingthing이라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함수는 뭐만 돼? it만 되겠죠. 그리고 swimable로는 swim만 돼요. 그렇지만 이 fish는 요것만 써놓고 있는 거지. 근데 swimable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fish의 부모가 pet이었다. 그리고 pet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livingthing을 구현하고 있는 애다. 그러면 fish는 자동적으로 livingthing을 구현하고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인터페이스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 구조에 따라서 pet이 livingthing 갖고 있고 fish는 livingthing 외에 스위머블을 갖고 있고 뭐 다른 애는 또 다른 거 뭐 나는 애들은 flyable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flyable이 그 부모로 livingthing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모델링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부 클래스로 와서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뭐 클래스 이름 다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요 경우를 보면 어떤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쓰이지 또 안 쓰여. 그러면 굳이 클래스 뭐뭐 해서 클래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변수를 선언하면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클래스 정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정의를 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클래스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만 쓰니까. 그리고 요 F 잘 보세요. 요 F는 어디서만 쓰고 있어요? 여기서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어떤 객체를 가리키게 하는 것은 그 변수를 여러 번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한 번만 쓸 경우에는 굳이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요 예제에서 보면 데이터에다가 코인을 넣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add 다음에 add 코인하는 리모컨은 한 번도 안 써.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A 코인하는 거 만들 이유가 없죠. 맞고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돼요. 그럼 이 new 코인은
만들었을 당시는 어때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식별자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영원히 안 가지나? 언제 가져요? 어디서 가질까? 저 add로 가면 add에는 뭐가 있죠? 매개 변수가 있을 거고 그 매개 변수가 이 객체의 리모컨으로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었는데 평생 이름 없이 산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이름을 가지겠는데 내가 필요도 없는 순간에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더 단순화시키면은 요 new부터 여기까지를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C++도 그렇지만 기존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요즘 언어들은 이름이 한 번만 쓰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안 붙여준다. 심지어 구조체를 정의하면서도 안 붙여줘요. 그 구조체를 한 번만 쓰면. 뭐 연결 구조 같은 건 노드는 뭐 add에서도 쓰고 뭐 delete에 쓰고 다 쓰니까 이름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 한 군데만 쓰는 어떤 구조체는 이름조차도 안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름을 남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름 짓는 거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타이머 얘기를 하는데 타이머 얘기를 안 하고 실습을 하나 해볼게요. 실습을 하는데 띄워놨었나? 내가 언제 죽였지? 뭐야? 캔슬. 실행돼 있어. 자,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게요. 스레드. 혹시 스레드가 뭔지 아시는 분? 스레드가 뭔지 아시는 분? 몰라? 2학년이면 몰라도 되지만 좀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럼 제가 스레드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되는 애는 뭔가 동작하는 애죠. 살아있는 애예요.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애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없어지겠죠. 즉 그 실행 코드가 어디에 존재를 해요? 메모리에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ex 파일을 딱 클릭해서 실행했다. 그럼 그 ex 파일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계어로 코드로 되어 있어서 메모리에 올라가고 걔를 누가 실행을 해요? 누가 실행해? OS가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OS가 실행해 주고 실제 실행하는 건 CPU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단위를 좀 큰 의미에서는 프로세스라 그래요. 프로세스라 그러고 가장 작은 단위, 실행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레드라 그래요. 그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웹서버를 만든다. 그럼 웹서버는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한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우리는 뭘 만들어주냐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줘요. 그럼 그 스레드는 언제까지 존재할까? 그 사용자가 그 네트워크 접속 유지하는 한 그 스레드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50명이 접속해가고 있어요. 그럼 스레드가 몇 개? 50개가 필요해요. 그럼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최대 100개의 스레드만 만든다. 딱 하면 그 접속은 제한이 몇 개로 돼? 100개로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컴퓨터를 가만히 봤더니 CPU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순간에 CPU의 모습을 딱 사진 찍었다라고 치시면 그 순간에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는 몇 개일까?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 내 컴퓨터는 아니고 이 컴퓨터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보죠? 컨트롤 알트 데이터 하면 되나? 일단 작업 관리자.
작업관리자를 보면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있고, 자세히 보면 앱은 작업관리자까지 되겠는데 밑에 백그라운드는 아파치는 왜 돌아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실행하다가 좀 느려지면 이거 보세요, 안 보세요? 봐요? 그러면 조금 컴공다운 거고, 안 보면 여러분 컴공 우리 아버지랑 별 차이 없는 거고. 그렇지? 전화하는 거지. 김 박사, 컴퓨터가 안 돼. 왜 안 돼? 아버지, 잘 안 되면 거기 제가 그 있잖아, 거기 초기화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고스톱을 다시 까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그게 제일 쉬운 해결책이야. 막 그때마다 그 쫓아가서 봐봤자 바이러스 죽이고 뭐 별거 다 해도 귀찮아. 그래서 항상 컴퓨터 사드릴 때 그 메이커로 사드리고 거기에 공장 초기화하는 거는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 안 되면 무조건 그거 누르세요. 아무 때나 누르지 마. 그리고 막 누가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막 또 갑자기 집에 갔더니 윈도우 10이 깔려있어. 왜 윈도우 10 깔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깔라고 그래서 막 뭐 눌렀더니 OS가 바뀌었대. 막 머리 아픈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하다 보면 컴퓨터 느려지면 쫙 봐요. 그래서 메모리를 크롬이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네요. 근데 정말 엉뚱한 프로세서가 막 잡고 있으면 걔는 뭘까?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내 컴퓨터가 이상하구나. 포맷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백신을 한번 돌려봐야겠구나. 해야지. 컴퓨터 느려지니까 에이 재부팅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스타일인 거죠. 컴퓨터 껐다 켜도 안 돼. 그럼 이제 전화하지. 그래서 이게 프로세서들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세서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카메라를 딱 들여대서 CPU를 딱 찍으면 한순간에는 한 놈만 실행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이 많은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크롬과 이클립스를 띄워놨어요. 두 개는. 나머지는 내가 띄워놓지도 않았어. 알아서 띄워져 있어요. 저것도 이제 왜 띄워놔? 그럼 저거를 끄셔야 내 프로그램 성능이 조금 올라가죠. 불필요한 거. 몰라, 워낙 컴퓨터가 좋은 거면 많이 돌아가고 있어도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컴퓨터가 조금 옛날 거면 불필요한 프로세서는, 내가 안 쓰는 프로세서들은 스타트업 할 때 실행 안 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컴공이야.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타임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타임 쉐어링. 시간을 공유한다. 동기는 들어봤지? 타임 쉐어링. 그렇죠? 그 우리말로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아주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얘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워낙 빨리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껴요. 그냥 우리는 마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CPU가 하나이더라도 뭐예요? 진짜 커맨드. 지금 CPU가 하나더라도 좋은 컴퓨터들은 뭐예요? 멀티코어라고 그러죠. 멀티코어는 CPU가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4개, 2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알아서 멀티코어를 활용할까요? 아니죠. 활용 안 해요. 그거를 잘 프로그램을 그거 활용하게끔 짜줘야 돼요. 자바는 어떨까? 활용할까 안 할까? 활용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활용할 수 있을 확률이 무지 높아요. 왜? 누가 실행해줘요? 여러분이 실행해? 뭐가 실행해?
JVM 실행이에요. 그럼 JVM만 잘 짜놓으면 JVM이 알아서 판단해서 분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코드에. 우리 자바 코드에 이렇게 안 해놔도 JVM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C++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겠지. 운영체제가 그걸 해줄 수는 힘들어요. 몰라. 나중 되면 운영체제가 지능적으로 해서 옛날 구시대적 프로그램 돌려도 멀티코어를 활용하게끔 지가 코드를 막 옵티마이즈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스레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CPU가 실행하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레드라 그래요. 그럼 스레드를 실행하면은 스레드는 어떤 일을 하죠. 그 일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태스크라 그래요. 스레드 태스크. 스레드는 실행되고 있는 그 자체를 스레드라 그러고 그 스레드가 하는 일을 태스크라 그래요. 그러면 내부 클래스로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태스크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태스크 함수들은 태스크 클래스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run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 run 메소드는 뭘까?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어디다 정의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run에다 정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들을 필요할 때 만드셔서 스타트 시키면은 그 스레드들 간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최소한 10을 이루어져요. 그 스레드들이 코어로 뿌려져 가지고 멀티코어를 활용할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JVM을. 내가 JVM 짰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 한번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자바에서는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레드 프로그램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뭘까요?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거를 코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 락킹하고 막 뭐 하는데 그건 언제 배울까? 내년에 배울 거예요. OS 시간에. 그래서 OS 시간에 어떤 수업을 들을지 몰라도 수업을 딱 들었는데 코딩을 별로 안 한다. 그럼 뭘로 코딩해 보면 돼요? 자바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거를. OS를 한번 흉내 내보라는 거지. 코드로.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태스크가 뭘 갖고 있을까? 스레드 넘버를 갖고 있을 거예요. 1, 2, 3 모든 애들이 다른 거 생성된 순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private 랜덤 한 거를 만들고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합시다, 그럼.
next int 3000. 저 3000이라는 거는 밀리세컨드예요. 그럼 3000이면은 몇 초야? 대꾸하기 정말 싫지. 나도 안 해, 이제. thread.sleep 하면은 thread.에서 부르면은 현재 스레드에 하라는 거예요. 현재 스레드. 그래서 sleep 하는 거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스레드한테 컴퓨터가 시간을 할당해줘요, 안 해요? 해요. 돌아가면서 스레드가 20개 있으면 이렇게 계속 줘요. 근데 랜덤하게 슬립하라니까 자기가 CPU 시간을 얻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정해놓은 시간. 근데 랜덤 시간이에요. 3초. 3초 이내에 슬립을 해요. 슬립한 다음에 깨어나면 뭐 하냐? 별거 안 해요. 별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에러 났네. 세미콜론. 그래서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태스크가 아주 단순할 때는 그 태스크를 내부 클래스로도 많이 정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스크. 그리고 이걸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임포트가 몇 개 들어왔나? 랜덤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 러너블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죠. 러너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패키지에? 임포트 안 돼 있어. 말하기 싫지. 자바 랭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라이브러리 있는 걸 쓰는데 임포트 안 하고 써. 그럼 다 어디에 있어? 자바 랭에 있는 거예요. 러너블은 자바 랭에 있고 여기 있는 스레드들도 랭에 있고 시스템도 랭에 있는 거예요. 자바 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쓰는데 왜 임포트를 하나도 안 하지? 뭐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만드셨어요? 태스크는? 다 만드셨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대충 할 때, 간단히 할 때 배열을 필요하다. 그럼 배열 쓰지 마시고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쓰시고 C++ 프로그램 할 때는 어레이 쓰지 마시고 뭐 써요? 벡터 쓰시면은 그게 습관화되면 좋아요. 그래서 로우한 배열은 정말 꼭 뭔가 속도나 뭐 벡터도 별 차이 안 날 테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레이 리스트 얘는 인클루드 해줘야 임포트 해줘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봤자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만 만들어 놓은 거죠. 리스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 스레드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가 막 스레드가 몇 개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저 리스트는 무슨 상태? empty 상태예요. 그러면 한 20개를 만들어 봅시다. 20개를 만들어서 스레드는 new 스레드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뭘 줘야 될까? 스레드 만들 때는 그 스레드가 할 일을 줘야 되겠죠. 이 경우에도 new 스레드, new task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방금 배운 거에 의하면 anonymous object 익명 객체. 왜? 변수 안 만드니까.
변수 왜 안 만들어? 만들어봤자 쓸 일이 없어요. 필요 없으면 변수 안 만들어요. 저런 걸 굳이 변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레드를 20개를 만들었어요. 동일한 일을 하는 스레드를 2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면 저절로 실행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실행을 시킵시다. 그리고 왜 에러나? 저장을 해야 되나? 예외 처리해야 되나? 트라이 캐치를 하기 싫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스타트 하면은 스레드가 20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겠죠. 근데 스타트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생성해서 넣었죠. 애드 했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는 뒤로부터 넣으니까 1번이 맨 앞에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for 루프 돌리면 랜덤하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쭉 실행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스레드 조인은 프로그램 죽이지 말고 모든 스레드들이 끝날 때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스레드는 이걸 느껴야 돼요. 스타트 했다고 해서 그 스레드가 바로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스레드는 자기 할 일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모든 스레드들이 다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좀 유지돼야 될 거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쓰셔도 돼요. 스레드 조인 하면은 프로그램이 안 죽고 모든 스레드들이 완료할 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20, 19, 20, 10 뭐 순서가 좀 무작위죠. 그렇죠? 1번부터 실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는 이거 또 실행하면은 또 똑같은 번호로 될까? 안 되겠지. 왜? 그건 랜덤하게 웨이트한 시간도 다를 거고 물론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이면은 누구부터 줘요? 1번, 2번부터 시간을 줄 거예요. 근데 어떤 1번은 자기한테 뭐 10 나노세컨드를 줬는데 자기가 슬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용 안 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간단히 멀티 스레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스레드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면은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냥 실행시켜 놓으면 저절로 타임 쉐어링으로 얘도 돌아가고 쟤도 돌아가요. 돌아가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맵을 만들고 두 개의 캐릭터를 랜덤하게 움직이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씩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만들어서 두 개를 스타트 해보면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조금씩. 1번 움직여, 그 다음 2번 움직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레드로 만들어서 돌리면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 스레드들이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면 어떤 놈이 언제 접근할지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그러면 되게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멀티 스레딩 프로그램에서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보면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세이프한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 함수는 멀티 스레딩 환경에 하더라도 오토미시티를 보장한다든지. 그러니까 오토미시티는 걔가 돌아가고 있으면 다른 거는 안 돌아가요. 뭐 근데 그건 너무 자바 시간에 벗어난 얘기라 어디서 들으세요? 운영체 시간에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